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6월 23일 오후 1시 10분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년에 이제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결과,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말이죠. 머리가 좋으니까 그게 어림 계산이 됩니다.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 말이죠. 어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몇 퍼센트 정도로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를 했겠느냐. 작년에 대선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이재명이가 약 9% 정도 앞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 남짓 그렇게 앞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득표율은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적에는 김문수 후보가 5%에서 10% 정도 앞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짐작하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를 기획했거나 실행했던 놈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이재명이가 그러면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약 10% 정도를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조작에 의해서 10% 정도 차이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0.8% 차이로 졌는데, 이재명이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 이상 앞섰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짐작을 하게 돼요. 이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연찮은 기회에, 물론 유튜브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을지는 저는 몰랐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 덕분에 제가 알게 됐는데, 모든 걸 알게 됐죠, 이제는. 이건 더 심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중국이 한 20년 전부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은 뭐 그 이전부터 했겠지만, 이제 부정선거가 시작된 거는 고무렵부터인 걸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요. 한성천 씨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 얘기도 종합해보고, 요즘에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그냥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어디 가서 책을 뒤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다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실 거고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제 작년에 그렇게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럼 실제 득표율은 한 40% 정도 됐을 텐데, 한 38%에서 40% 정도 실제 득표율이 됐을 텐데, 그 뒤로 얼마 전까지 이재명의 그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60%가 넘게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요번에 이제 6.3 선거 이후에 이제 급락해가지고 이제 와서야 뭐 47%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이제서야 일어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은, 부정 선거를 하는 놈들이 그 여론조사 조작을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지능이 3살배기 수준이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부정선거를 한다면 당연히 여론조사 조작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풀리는 정도가 60%라고 나왔었는데 아주 그렇게 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20% 이상 이렇게 부풀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얘네들이 한 10% 정도를 늘 부풀려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요번에 이제 6.3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고 하면서 지금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지지율 이재명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뭐 이런 거 이제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와서야 이제 이게 저기 좌파 쪽에서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크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요번에 이 우파 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지금 그 우파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파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우파예요. 서로 자기를 높게 한다면 그 사기치는 거니까. 그건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파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파예요. 애국 보수.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거를 부풀리지 않는다는 얘기, 사기를 안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파에서 나온 지지율이 거의 실제 지지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보니까는 제 생각보다는 훨씬 높게 나와요. 몇 퍼센트 나오냐면 지금도 이재명이가 잘한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45%가 된다 그래요.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 좀 넘고 이제 겨우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우파 쪽에서 기관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제 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를 지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주식 올라가잖아. 내가 또 주식이라도 좀 사놨다면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우리 대통령 잘한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큰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을 이재명 쪽으로 기울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게 뭐 이재명이 잘해서 그렇다 무조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좀 아는 분들은 야 베네수엘라도 그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지금 환율도 그럼 같이 오르는데 이제 이렇게 그건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2030은 똑똑해요. 더군다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테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2030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보죠.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쁜 징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을 갖다 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쇼트에 나와갖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알고 있는 수준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랍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수준이 이 지적 수준이 잘하면 뭐 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저를 능가할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예. 이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말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젊은 세대들 중에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도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세대 중에서는 제가 아마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을 겁니다.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 말이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재명의 지지율을 지금 떠받치고 있다. 가장 큰 요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방송사에서 지금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게 그렇다. 계속 뭐 이재명이가 G7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갔다 왔을 때 사실 개판 났거든요. 저는 이제 잘 알죠. 유튜브로 보니까 실제 상황을 보니까 뭐 진짜 무슨 뭐 캐나다 총리인가는 뭐 진짜 조크로 그다가 이제
이재명이 통역사한테 아유 대통령 당선 축하드려요 이지랄 떨 그거를 다 겪고 왔는데도 이 우리나라 메이저 방송국들은 뭐 JTBC니 뭐니 전부 그냥 이재명이 정말 외교 천재다 이렇게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방송. 저 메이저 그 중앙 방송사들 그들이 JTBC나 뭐 MBC로 대표되는 뭐 이런 방송사들에서 그 편향된 보도. 그럼 편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그냥 조작된 보도예요. 그런 보도가 이재명의 지지율을 아직도 받치고 있는 요소다. 그것도 큰 요소죠. 뭐 제가 보기에는 주가나 그 쌍벽을 이룰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아직도 45%를 그러니까 우파에서 조사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정확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럼 45%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예. 근데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아, 그 정도가 나오는 게 맞겠네. 왜? MBC나 JTBC의 영향력,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 그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돈을 뿌리잖아요. 예, 그거 엄청나죠. 돈을 뿌려대니까 예, 아무것도 관심 없고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이재명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45%가 나온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이 머리 좋은 웃근이 짐작하기에 그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 6.3 대선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한 55%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렇게 개판을 치고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지율이 이제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주식은 몰라도 그저 뭐 돈을 뿌리는 것도 이제는 뭐 계속 뿌려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당선된 이후에 엄청 뿌렸죠. 명목이 많아요. 뭐 진짜 그게 이제 갖다 붙이는 이유죠. 사실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올리려고 돈을 뿌리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고유가 지원금이다. 하여튼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계속해서 돈을 뿌려댔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거고. 그거는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나라가 혼란할수록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줬듯이 그게 계속 남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언론사들 지금 JTBC가 망했는데 그 힘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그 중에 JTBC가 망했다는 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좀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아마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MBC도 곧 요즘에 망한다 소리가 나오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전에 며칠 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큰 흐름 자체는 메이저 방송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쪽으로 다 넘어가고 뭐 이런 이제 시대의 변화니까요. 그게 큰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망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빨리 망할 수도 있고 좀 오래 버틸 수도 있고 이런 차인데 제가 보기에는 MBC도 곧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흐름이 그런 데다가 큰 흐름이 망해가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MBC는 JTBC랑 똑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뉴스 보도를 아주 편파적으로 아주 조작된 보도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이치가. 아니 뉴스 보도를 제대로 해야 그 방송사의 이미지가 계속 좋을 텐데 이제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계엄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는 MBC가 어떤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계엄 이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MBC가 그런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수두룩해요. 그거는 전환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1.23 계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MBC 이거 골 때리네. 이상한 방송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지금에는 그렇게 아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MBC하고 JTBC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이 결국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받는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운 바로도 뭐 사필 규정이네 뭐 이런 용어들도 배웠지만은 그 이후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맞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는 이제는 MBC도 곧 망할 것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MBC, 그리고 이제 KBS나 SBS는 좀 보면은 얘네가 약간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 윤 대통령 그 탄핵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은 아주 뭐 그 네 개 방송사들이 뭐 KBS나 뭐 JTBC, SBS, 뭐 이 MBC 해가지고 전부 똘똘 뭉쳐서 그 지랄을 했어요.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이번에 63 이제 이건 63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아니 이게 정치적인 뭐 어떤 편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얘네들이 그런 조작된 방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또 많이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점이 차이가 있고 또 작년에 어찌됐건 그 탄핵 반대 시위에 모인 사람들 뭐 그 인원을 축소 보도하고 조작 방송하고 하면서 많이 이미지가 깎여서 이제 힘들죠. 지들도 이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MBC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엔 그건 좀 특이한 방송이더라고. 걔는 진짜 북한 방송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앞으로도 못 고칠 거고. 그러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MBC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SBS나 KBS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건 뭡니까? 뉴스가 있는 사실을 보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견해는 뺀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송을 하는 기자가 나는 좌파다 그래서 좌파 편향적인 방송을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웃기는 짓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계엄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SBS나 KBS는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할 거고,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약간씩. MBC는 이제 그럴 수 없는 방송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재명의 지지율은 악재만 남은 거죠. 이제 사필 규정입니다, 그게.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로 당선이 됐으면은 그게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지지율이 모래 위에다가 쌓아 올린 지지율이니까 거짓을 바탕으로 그 지지율이 지금까지 버틴 것도 저는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야, 그 거짓으로 쌓아 올린 지지율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다. 이제 45%. 그것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5% 이상 실제 지지율이. 그 정도 됐었다. 야,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재명 정말 능력 있네요. 그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원래는 밑이 벌써 허물어졌어야 되는데 1년 반을 견뎠다는 거 대단합니다. 아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곧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지지율이 빠지면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빠지면 이재명은 그거는 이제 어디다 기댈 데가 없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정의롭게 또 신념을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도 그런 경우에는 좀 달라요.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그 진실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정의의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지지율이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용도 없고 신념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지율까지 빠졌다. 지지율이 전부 다예요. 이재명은. 그냥 사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지율이 빠진다. 그건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릴 말씀들은 또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